네, 실패를 줄인 투자법 첫 번째 영상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월봉, 주봉, 일봉을 보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자금 흐름도 큰 자금들이 매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오스코텍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자금 흐름도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큰 자금들이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있고 매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큰 그림에서 추세와 자금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지점은 상승이 올라가는 지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승해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N자형으로 상승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상승이다라면은 작은 그림에서는 조정을 받고 상승에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에 올라가는 요 지점, 요런 지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승에 작은 그림에서 상승에 올라가는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선다 라고 할 때 요 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가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없이 재료만 충분하면은 이렇게 큰 자금들이 매수 물량 쫙 밀어 넣으면서 쫙 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오스코텍 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수 물량 쫙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딱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조정이 옵니다. 아래까지 쫙 끌어내려졌다가 시가로 매수했다면 아래까지 쫙 끌어내렸다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가 그래도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고 그래 내일은 오르겠지 생각을 하는데 내일도 그렇게 잘 오르지 않습니다. 개파랗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마음이 좀 힘듭니다.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갭상승 나서 주가가 좀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쫙 떨궈집니다. 이러면 많이 힘들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베스트한 점은 작은 그림에서 가장 베스트한 점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올라가는 이런 지점입니다. 5mm 차트에서는 이 밴드를 뚫고 올라서는 이런 지점들이 가장 또 베스트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 밴드 위로 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에서 치고 올라가는 지점, 이 밴드가 지금 형성되는 지점은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격의 가치입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격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 가격의 가치보다 좀 더 높게 과평가되면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과평가되면은 뭐든지 과하면은 다시 뭐든지 극에 달하면 좀 조정되려고 하죠. 다시 원래 상태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죠. 자, 이렇게 작은 그림에서 반등 후 조정, 또 반등 후 조정이 오는 그림도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충분할 때는 그냥 막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이제 거래량, 큰 자금들이 운영되는 것들,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량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해 주면은 이런 노란색 막대기가 뜨게 됩니다. 이 캔들에 딱 갖다 대게 되면은 어느 캔들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대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요. 이 막대기는 이제 매물을 가리킵니다. 어디에 어느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느냐라는 것인데, 날짜에 따라서 어느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빠지고 어느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래량 분석이죠. 이런 거래량 분석으로 봤을 때
저점이다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나고요. 예, 고점이다라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분석으로 봤을 때 고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지켜보다가 아니면 조금 정리해 줬다가 이 지점을, 이 최고점을 보시면 이 캔들 마지막 빨간색 캔들 이 최고점을 뚫고 올라서서 다시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요 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좀 치고 여기를 뚫고 올라선다 하더라도 다시 또 조정을 받아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아 내려오고 다시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이런 지점을 좀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큰 자금들의 운용 분석을 했을 때 큰 자금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분석을 했을 때 위험이 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큰 자금들이 개인 자금 좀 털고 매도 물량 던지면서 개인 자금 털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SP 호밀리 차트의 SP 지표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을 두 번 클릭해 주시고 SP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위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신호가 나타내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이 운영되는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전부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뚫고 올라섰는데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받지 못하고 사실 떨어졌습니다. 이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지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쫙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와 돌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 작은 그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래량 분석과 이런 큰 자금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고 만약 위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빨간색이나 노란 색깔 위험 신호가 떴다라고 했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올라갔다가 뚫고 올라섰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에 올라가는 그 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큰 자금들의 물량,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이 힘도 또 같이 봐줘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실패가 되는 확률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실패를 줄이는 투자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